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잠결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차가운 바닥을 밟는 그 순간 다시 눕더라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밤이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불편한 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화라고 하면 주름이나 흰 머리만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수면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새벽마다 깨어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상, 그 중에서도 60, 70대에 접어들면 야간뇨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지요. 밤에 한 번, 두 번, 어떤 분들은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귀찮음이 아닙니다. 잠이 끊기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의학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나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면 삶의 질은 물론 건강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의 김모 선생님은 늘 활발하게 동네를 걷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밤마다 4-5번 화장실을 가면서 낮에는 늘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불면과 피로가 우울감으로 이어지자 표정까지 달라지더군요.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잠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면역계는 다시 충전됩니다. 그런데 야간요로 인해 수면이 여러 차례 깨지면 이런 회복 과정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2-3번만 깨도 아침에 전혀 상쾌하지 않지요. 낮 동안 집중력은 떨어지고 심장은 더 빨리 피곤해지고 면역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주 깰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몸의 깊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아직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귀찮음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에이, 그냥 참으면 되지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단순히 의학적인 설명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어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사례들, 수많은 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식과 체험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젯밤 3번 이상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 피곤함을 떠올리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진짜 원인,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첫 부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야간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오늘 밤이 어제와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행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리는 항인효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해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많이 분비되어 우리가 자는 동안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덕분에 젊을 때는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낮과 밤의 소변량 차이가 줄어들고 밤에도 계속 방광이 차올라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고무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소변을 저장합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좋아 많은 양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벽이 두꺼워지거나 섬유화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신경이 예민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덜 들어간 풍선이 작은 압력에도 쉽게 찢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낮보다 밤에 더 자주, 더 강하게 화장실 신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체액, 재분배 현상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과 체액이 다리 쪽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나 발이 붓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많지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전신으로, 특히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체액이 신장에 몰리면서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되고 결국 밤새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과 여성에게는 각기 다른 추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가 눌리면서 방광이 자주 수축하고 결과적으로 잦은 배뇨를 유발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방광과 요도의 점막이 약해지고 방광 근육의 기능도 떨어져 요일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즉, 성별에 따라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나이가 들며 몸이 변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의학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야간요가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수면 효율이 30% 낮고 낮 동안 졸음 점수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이 자주 끊기면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이나 만성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깨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대처할 방법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저녁물을 줄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를 불러와 혈압이나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몸속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 안의 호르몬, 장기, 체액 흐름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그냥 참고만 산다면 불편함은 커지고 건강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인을 알면 단순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바꿀 작은 실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바로 이 원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나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아마 여러분의 주방 어디엔가 이미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왜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몸속의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귀찮고 잠이 끊기니 불편하다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야간뇨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건강 위협 요소입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잠, 즉 렘수면과 비렘수면을 통해 뇌와 몸은 회복합니다. 그런데 밤에 두세 번, 심한 분은 네다섯 번 일어난다면 이 회복 주기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잠들 때마다 얕은 수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 뇌가 깊은 단계로 내려갈 기회를 잃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0%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낮 동안의 피로가 극심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지 않다는 느낌, 점심시간 이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수면이 중간에 끊기면 체내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하루 종일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피로는 쉽게 쌓여 만성화됩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고 활동이 줄면 다시 밤에 수면이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야간뇨로 인해 어두운 밤에 여러 번 일어나면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병원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다치는 비율이 전체 노인 낙상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번 넘어져 수술을 받으면 그 후로는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 활동 방향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져 우울감과 불안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수면 장애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야간뇨가 심한 분들도 우울감과 짜증,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마다 제대로 자지 못하니 사는 게 힘들다라는 말,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해외 연구에서는 야간뇨가 있는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경고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한 노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전립선 문제로 밤마다 5번 이상 깼고 아내는 그때마다 함께 깨서 간호하느라 피곤했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낮에 늘 지쳐있고 대화도 줄고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데 잠을 잘 못 자니까 같이 웃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가장 힘들다.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약을 먹으면 될까? 병원에만 의존해야 할까? 물론 의료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습관과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의외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한 과일이 사실은 우리의 밤을 되살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여러분께 조금 놀랍고 동시에 희망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해법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불편을 줄이고 다시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외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흔히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노란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는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칼륨은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근육과 신경의 흥분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자연의 진정제라고 불립니다.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그 긴장을 완화해 방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배뇨 횟수를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바나나는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밤에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 많은 과일을 먹으면 소변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적당하고 소화 흡수가 원활해 방광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당분과 식이섬유가 몸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공급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줄어드는 문제를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간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셈입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바나나를 포함한 트립토판 풍부 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길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심장과 신경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숙면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해 긴장된 마음을 풀어줍니다. 어르신들이 밤마다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을 달래는데 안성맞춤인 과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딱 맞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밤 9시 심시, 잠자리에 드는 시점에 멜라토닌 수치가 충분히 올라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끝나지 않아 위에 부담을 주거나 혈당이 갑자기 올라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중간 크기의 잘 익은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과 소화하기 어려운 저항성 전분이 많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과 영양소가 활성화되어 흡수가 잘 되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바나나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이 트립토판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에게는 소화 불량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 역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바나나와 시너지 효과를 내 숙면을 돕습니다.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68세의 이 모 여사님은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을 가면서 깊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나나의 효능을 접하고 저녁마다 1개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주차부터는 밤에 1번 정도만 깨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을 느낀 게 가장 놀라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저녁 바나나를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단순히 달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몸의 복잡한 생리작용을 부드럽게 조율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은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1달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밤이 달라졌다는 걸 직접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트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라는 열쇠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활 속의 몇 가지 습관까지 함께 바꿔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질 이야기는 실제 경험담과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 더욱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나나의 과학적 효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양소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어떤 습관이 함께 바뀌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경험과 생활 속 지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 남성인 박모 어르신은 은퇴 후 시골에서 생활하시며 농사일을 도우셨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밤마다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늘 피곤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니 당연하지라며 참고 지내셨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다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후 저녁마다 바나나 1개와 아몬드 몇 알을 습관적으로 드시기 시작했는데 1달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2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텃밭으로 걸어나갈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례는 단순히 바나나 덕분만은 아닙니다. 어르신은 동시에 저녁 식단을 크게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짭짤한 젓갈이나 매운 찌개를 즐기셨는데 밤에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 야간뇨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담백한 국과 나물, 구운 생선 위주로 바꾸고 수분 섭취는 주로 낮에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나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큰 개선을 가져온 것이지요. 의학적인 수치로도 확인해 볼까요? 미국 수면재단 National Sleep Foundation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5시간으로 젊은 층보다 약 1시간 이상 짧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식사와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평균 7.5시간까지 수면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을 넘어서 면역력, 기억력,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한 여성의 경험담을 기억합니다. 69세의 최모 여사님은 폐경 이후부터 수면 장애가 심해져 늘 피곤을 호소하셨습니다. 밤마다 2-3번 화장실을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바나나 섭취와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돌아와서 바나나 1개를 드셨습니다. 그 결과 2달이 채 안 되어 밤에 1번만 깨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어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바나나와 산책이 알려줬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든 단일한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과도하게 먹거나 카페인 음료를 즐기면서 바나나만 의지한다면 만족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간에 바나나를 먹고 저녁은 가볍게, 수분은 낮에 충분히 섭취하며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야간요는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시도하다가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고 신경계가 안정되며 방광 근육이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연구에서도 꾸준히 4주 이상 실천한 사람에게서 수면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담에는 늘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큰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야 차이를 체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례와 수치들을 통해 확신이 생기셨을 겁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한 밤을 되찾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 답은 곧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간요의 원인, 그것이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바나나라는 의외의 해답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창한 방법이나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저녁 바나나 한 개라는 단순한 습관이 삶의 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낮에 활력이 돌아오며 웃음이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꾸준함의 힘입니다. 어떤 변화든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주, 4주, 때로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다듬어 가다 보면 언젠가 밤이 달라졌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엔 3번씩 깨던 내가 이제는 한 번만 일어나네 라는 경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야간요는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와 자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매번 함께 깨고 함께 피로를 나눕니다. 그래서 나의 숙면은 곧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바나나 하나가 단순히 내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이미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작은 생활 개선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섭취, 저녁 식단 조절, 카페인 음료 줄이기, 규칙적인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 습관은 단순히 야간요만이 아니라 혈압, 혈당,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삶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잠을 설치며 보내는 밤이 아니라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꿈을 꾸는 밤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질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고 가족과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어르신, 가족,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삶이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